자,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내란 특검팀이 지금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조만간 소환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아주 처음 불거진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한을 해서 출력을 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저렇게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선포가 됐죠. 그리고 지난해 5일, 그러니까 선포 이틀 뒤입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강 전 실장이 새로운 문건을 작성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에 서명을 한덕수 전 총리가 했는데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고 이 문서가 폐기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혹의 윤곽이고요. 이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조만간 소환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후보 교체를 무리하게 해서라도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후보가 만약에 됐다면은 이렇게 지금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 수사를 피해갈 수 있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후에 뭔가 이 문서를 조작해서 국무총리 그다음에 김용일 장관도 거기 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만든 문건에. 그렇다면은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불법이고 그다음에 위헌이라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그런 이 사건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헌법 82조에 의하면은 계엄 관련 이 국무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부서 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두 번째는 그거를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위헌이고 불법적인 국무회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오히려 반증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위헌적인 상황이었던 것이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을 한 5분 동안 이루어진 것을 40분 얼마 동안 이렇게 더 늘려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랬던 상황들이 참 매우 옹색해 보이고 예. 위헌과 불법적인 이런 행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졌다는 것에도 놀랐고요. 특히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총리를 하면서도 사후에 이 만들어지는 문건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없애는 게 좋겠어라고 했다는 것 자체도 더욱더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 번만 더 들을게요. 일단 이게 12월 5일 날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된 이후잖아요. 근데 12월 5일 날 뒤늦게 마치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 그 부서 그러니까 서명이 있었던 것처럼 만든 것인데 이게 내란 동조가 되느냐, 내란 예. 방조가 되느냐, 법리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만 법률적으로 제가 보기에 적어도 허위 공문서 작성은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싶어요. 예. 최소한. 왜냐하면 공문서는 내용도 그 진실에 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12월 5일 날 만들면서 마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이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들어냈다면 이거는 내용이 허위인 것이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은 적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바로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다는 문서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서 사후에 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채우는 거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들 하는 거예요. 미비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그거에 서명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격을 갖추기 위해서 평상시에 했던 아마 그런 습관대로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로 잡은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슨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니, 근데 한덕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느 관공서에서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채워넣는 거를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매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간 그거 쪽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지 않았던 회의를 그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마치 그 문서가 잘못된 기재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동의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문서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에 승인받는 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나머지 이제 특검 관련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한 것은 이미 오전부터 많은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지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에는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 나올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체포영장 또는 아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정해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어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순직해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개시를 앞두고 최상병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명현 특검이 고 최상병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본격적인 특검팀 가동을 앞두고 묘역 참배로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곧바로 첫 소환자로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점도 제가 일정 차원에서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